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트렌드는 경기 민감주였고, 여기서 해운주,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까지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주까지는 중소형주에서 시세가 나왔지만 건설주는 대형주인 현대건설만 시세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운주부터 먼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지금 해운주가 경기 민감주의 대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5일선을 깨고 11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이때 주봉처럼 한 3주나 4주 정도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당장은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이 고점 부근에서 지금은 매물 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전에 양봉 4개 음봉, 양봉 4개 음봉, 이런 식의 어떤, 지금은 이제 양봉보다는 음봉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현대제철도 목표가로 생각했던 6만원 정도 자리까지 나온 이후에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매물대 때문에 여기를 쉽게는 돌파하기 좀 힘든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5일선을 깼지만 이 11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방을 보되 이제 박스권을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을 깼지만 11선 지지이기 때문에 상방 확률도 있지만 저는 한 30% 정도로 보고 있고, 큰 시세 후에 당분간 박스권 가능성을 7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박스권을 여태 모습처럼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올라갈지는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현재 최근에 빠졌지만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민감주가 다시 또 신고가를 돌파하고, 철강주 전에 해운주부터 먼저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철강주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수가 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방 확률은 30%, 그리고 박스권에 그릴 가능성이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했는데, 제가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린 것처럼 122평선 지금 저항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윗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가더라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선주는 5일선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철강주보단 조선주가 단기적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건설주 같은 경우는 11선까지도 깼기 때문에 가장 약한 흐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평선에서 5일, 10일 기준으로 어떤 업종이 센지 예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센 거는 최근에 올랐던 조선이고, 가장 약한 것은 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고 나머지 건설주에서는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GS건설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테마 자체가 건설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운철강 조선까지 하나의 테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건설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대장주 말고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현대건설이 일단 대장주로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중소형주에서는 동원개발이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의 박스권을 돌파해야 나머지 건설주도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지금 월봉상 이 62평선을 돌파하고 122평선에도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이거를 바로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제 OCI 같은 종목처럼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11선을 깼기 때문에 21선 지지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고 이 21선 지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오히려 21선까지 기다려서 이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또 물량을 줄이는 그런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주나 철강주 외에 그 다음에 시세를 주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한 것처럼 여행주나 면세 그리고 카지노주로 흐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가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을 예상하고 매매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선에서 깨고 나서 21선 지지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이런 식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급하지 않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최대한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21선에서 눌림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현대해철 같은 경우도 11선, 이 11선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분봉으로 현재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요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 매물대에서 이제 다시 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면 여기서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11선 자리를 맞고 이런 식의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기사 보시면 현대해철 공매도가 급증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제 예상과 다르게 지지를 받고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이 자리를 다시 또 뚫어주면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121선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고 건설주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건설주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상승 때는 건설주가 이 조선주 이후의 바톤을 이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건설주는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